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았을 때 우리의 관계 그리고 상대방 속마음까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빨강님들 세 장의 카드 보이시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현타를 맞았다? 네, 현실을 좀 직시하게 됐다라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만으로는, 이게 마음만으로는 관계가 좀 어렵구나라는 거를 빨강님이 좀 느끼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감정만으로 혹은 뭐 정말 이상, 바램, 뭐 꿈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관계를 좀 끌고 가고 싶다. 안정되게 또 균형 잡히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과의 관계는 그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태죠. 마음은 있고 바람도 있고 너무 좋아요. 상대방 분과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사실은 여러분이 답이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어렵다. 사실 어렵다 쪽이죠. 지금 카드로 봐선 그렇습니다. 우리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이분과의 관계를 놓을까? 그만둘까? 라는 생각을,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이미 빨강님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이 관계 속에서 뭐 정말 뭐 즐거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느끼셨겠죠. 그런데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나에게 정말 안정감을 주는 관계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너무 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계를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점점 갉아먹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점점 무너지게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관계를 좀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오신 걸로 보입니다. 빨강님들. 만약에 전 그런 마음 없는데 그냥 한 번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카드 아니실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고민했다. 끝내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의 카드 맞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빨강님들에게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좀 이따가 상대방 분의 어떤 반응이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관계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강님들에게 그렇게 이득이 되는 관계는 아니다. 힘든 관계다라는 거를 카드통이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련은 남으시겠지만 어쨌든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빨강님에게는 더 좋은 선택, 더 좋은 길이 있다, 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끊더라도 나에게는 좀 아름답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상대방 분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놓는다면 상대방 분의 마음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올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이미 두 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남을 갖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미래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 뭐 나중에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면서 앞으로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근데 이분은 이미 그 기대를 포기했다? 기대가 이제 사라졌다?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넘어야 될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분이 느끼기에는.
우리가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함께 하려면 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넘어야 될 거는 단순히 그래 으쌰 하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네, 그분의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걸 걸고 혹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큰 용기를 내고 넘어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아마 빨강님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빨강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관계를 아마 유지할 힘, 용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놓을만 했다. 네, 놓을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떻게 너가 나를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래 너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거다. 그리고 그럴 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정리는 안 돼요. 마음이 정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해한다. 그럴 만하니 그럴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가 되는구나. 나는 홀로 되는구나. 너와 떨어지는구나. 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붙잡을 마음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내가 붙잡는다고 붙잡혀질까? 혹은 붙잡는 게 맞을까? 라고 봤을 때는 아마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번 붙잡아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는다고 하면 이분이 그만큼 그 나머지의 두 분의 관계를 책임지고 뭔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분 또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있어? 그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붙잡고는 싶지만 쉽지 않다. 아마 붙잡지 않는 게 아니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이 여러분들을 싫어했느냐, 뭐 감정이 사라졌느냐, 혹은 감정이 부족해서 진짜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했다, 어쩌면 많이 사랑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감정만으로 쏙 뽑아서 봤을 때는 감정은 그래도 온전하고 진실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에서 두 분만의 어떤 시그널, 소통, 이런 관계성, 남들과는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이분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이 감정이 누구에게나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너로 인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었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머리로는 이해하죠. 여러분들이 자기를 놓는 거를 이해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었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이런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좀 용기를 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후회들과 막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네, 많이 꽤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이 온전히 있는 상태고 너 또한 감정이 있음에도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아마 후회로 남을 것이다. 네,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꽤나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강님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처절하게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자존심 뭐 모든 거 다 자기 거 다 내려놓고 나한테 매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신다면 사실 그 모습은 힘드실 수 있어요. 어쩌면 이분은 물론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나 뭔가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문제였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붙잡는다라는 거는 빨강님도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쵸?
그쵸? 자신도 없지만 내가 정말 붙잡는다고 빨강님과의 관계를 뭐 뾰족하게 정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미 안정감과 현실적인 어떤 균형이 다 깨진 이런 상태에서 내가 바로 잡아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렵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자책도 많이 하지만 끝나는 것이 맞다. 근데 이 끝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 관계에 있어서 루저다, 졌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이 관계를, 이 소중한 관계를 내가 놓친 것이고, 내가 진짜 가질 수 있는 빨강을 내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며, 나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 바보 같은, 정말 멍청한, 네, 정말 인생에 패배한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 많이 힘드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강님들이 만약에 이 타로를 보시면서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울고불고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물론 마음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행동으로 하긴 어렵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힘들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분은 힘드실 거예요. 네, 힘들 만큼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별에서 겪는 어떤 힘듦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큼 네, 그만큼 힘드실 거다. 겪을 만큼 다 겪는 어려움, 힘듦, 외로움을 다 겪게 되실 거다. 후에 뭐 미련, 후폭풍도 네, 다 포함해서 이분은 충분히 빨강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실 거다. 왜냐하면 네,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두 분 정말 이렇게 서로 붙잡지도 못하고 끝나는데 두 분의 인연줄을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자, 빨강님도 놓고 네, 이분은 붙잡지 못하고 그렇다면 우리 관계 진짜 영영 끝나는 것인가? 물론 타로는 오래를 보진 않아요. 단기간을 보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는 데까지 봐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뭔가 상대방분의 관계, 그리고 지금 어떤 관계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좀 현실적이고 좀 안정된 관계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빨강이들이 아마 다른 어떤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할 거예요. 잠깐 만나고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난 안정되고 오래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건데 일단은 두 분의 관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긴 또 어려워요. 제가 보긴 그렇거든요. 아마 아주 가느다라하게 연결이 당분간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의 감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감정이 아마 오히려 멀어지고 나서 끝내고 나서 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연락했었는데 못 연락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 감정이 더 증폭된다고 할까요? 두 분의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나 뭐 사랑이나 미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저 칼 차단하고 진짜 얼굴 우리가 접촉했던 그런 모든 곳들은 다신 가지 않고 연결된 사람들과 다 연락 끊고 이렇게는 힘들다. 감정이 남아있어서 기웃기웃 서로를 보게 되고 네. 이게 표현은 안 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말이 끝난 거지 진짜 끝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빨강님들도 끝내자 해놓고도 상대방분 어떻게 지내는지 중간중간 보게 되실 수 있고 상대방분도 똑같아요. 상대방분도 그래 너의 그런 결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마 네, 쭉 좀 지켜보실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조언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이별이 빨강님에게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관계를 끝낸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관계를 끝나는 거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이 관계를 끝나는 거는
빨강님의 정말 인생 전체에 어떤 큰 변화가 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또 큰 변화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빨강님 입장에서는 두 분이 뭐 진짜 뭐 감정이 남아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빨강님의 인생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감정 조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으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이분과 끝내면서 여러분들의 길이 더 많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분을 향한 그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로 또 변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빨강님만 봤을 때는 이 이별은 네, 아픔이 아니라 성장하고 또 다시 태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빨강님에게는 이런 선택이 나쁜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완전히 끝나진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빨강님은 지금 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안정감, 네, 균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맞춰가면서 지내시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가정이 있으시거나 뭔가 중요한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사실 충실하는 게 지금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빨강님에게 갖춰진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잘 안정감 있게 잘 품고 또 있다 보면 또 새로운 길도 열리고 그래서 빨강님에게는 지금 내가 놓는다면 이 선택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강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네, 이번 파랑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관계 놓는다면 상대방 분의 어떤 마음, 행동, 그리고 두 분이 진짜 끝나는 것인지까지 오늘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랑님들 내 카드 맞는지 확인하시는 방법. 이 관계가 가볍거나 뭐 쉬웠거나 짧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카드. 일단 파랑님들은요, 뭐 기간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좀 장기간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좀 많이 힘듦을 느꼈다. 왜냐면 좀 지친 모습이 많이 보여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놓는다라는 게 이제 그만 만날까? 혹은 내가 놓는다면 이 사람 어쩔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젠 끝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신 분들 끝까지 리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 분은 감정적으로 정점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관계가 오래됐거나 깊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호기심, 관심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막 정말 집착도 됐다가 막 증오도 됐다가 이렇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아마 파랑님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는 이 두 분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뭔가 정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 벗어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보면 막 나를 갉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숨도 턱턱 막히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나를 점점 잃어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이분 때문에 정말 힘들 만큼 힘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파랑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끝내야 돼, 이 관계를. 놓아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는 이제는 두 분의 어떤 능력으로, 의지로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보여요. 이제는 두 분의, 그러니까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그쵸? 내가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혹은 뭐 잘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서로 보완해 가면서 또 채워가면서 이렇게 발전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이미 그런 선을 좀 넘어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운명에 좀 맡겨야 될 게 때가 아닌가라고 느끼실 거예요.
때 파랑님들은 아마 이거는 이 관계는 이제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아파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명에 맡기게 되는 흐름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젠 진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를 너무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셨어요. 근데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의 관계는 지금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과의 관계는 이제 운명에 맡겨야 돼요.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거는 되게 당연한 과정이고 필연적인 전환점이야. 이제는 운명에 맡길래. 이 마음이 들어온 것도 너무 당연하고 두 분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전환점에 놓여져 있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상대방 분의 속마음 보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건지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랑님이 놓는다. 상대방 분 어떤 반응이실지, 어떤 마음이실지 보겠습니다. 상대방 분 파랑님이 놓는다면 상대방 분 놓는다면 상대방 분 일단은 여러분 잡으실 확률이 높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볼게요.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냐면 막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끌리고 이런 감정보다는 어떤 감정이 있냐면 안정감? 그런 게 되게 커요. 항상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었던 사람,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란 인식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 놓는다면 이분은 첫 번째는 그 생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너가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모습, 마치 뭐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집에 덩그러니 놔두고 외출하는 그런 느낌으로 혼자 내가 남겨진, 항상 엄마가 옆에 있었는데 이런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분께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존재였어요. 이분 마음에는. 그래서 너가 힘든 건 알지만, 힘든 건 알았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불안해하면서 행동이나 감정적으로 잠깐의 뭔가 뭐지? 진짜야? 너 진심이야? 이런 태도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놓는 즉시 뭔가 피드백이 돌아오고 이것이 뭐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어쨌든 진심이야? 정말 진심이야? 너 정말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내가 정말 믿었던 존재에 대한 너는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는데 너가 정말 이렇게 하고 나니 나는 굉장히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이렇게 아마 쏟아내지 않으실까? 네, 쏟아내실 것 같아요. 일단 뭐 무반응은 아니실 것 같다. 받아들이기도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는 말이 그렇게 막 예쁜 말은 아니실 것 같아요. 조금 날카로운 말일 수도 있어요. 예민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약간 원망스러운 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은 해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따뜻하게 애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난 너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러면 안 돼. 나랑 헤어지면 안 돼. 이런 반응이라기보다는 정말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반응. 그러니까 따뜻한 반응보다는 차가운 반응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잡는 건 잡는 거죠. 네. 어쨌든 상대방 분이 이 상황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사실 살짝 원망스러운 감과 살짝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해 오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은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좀 전할 것 같긴 한데,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을 놓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께는 파랑님이 꽤나 정말 제가 아까 뭐 엄마의 비유를 했지만 엄마 같은 존재, 아빠 같은 존재, 집과 같은 존재, 고향 같은 존재 있었을 가망성이 되게 높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만남도 이분께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만족감을 줬던 어떤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막 사랑까지는, 물론 사랑까지도 두 분 관계가 정점을 찍으셨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대방분 마음이 많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익숙하고 당연했던 너의 사랑이 철회가 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불안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본인에게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금 깨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이고 나를 저버리지 못할 것이고 나를 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께는 아마 감정적인 동요가 꽤 있으실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 없거나 그 마음을 접는 것을 다시 번복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분은 이제 점점점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갔다가 여러분들이 그 화살을 받아주지 않으니 나한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내가 너무 안심했구나. 내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파랑님의 사랑이, 뭐 이런 애정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너의 의미, 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얼마나 많이 품어줬고 얼마나 나한테 많은 것들을 채워줬는지에 대한 의미도 많이 느끼게 될 거고요. 또 이런 관계, 너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깨달음? 이런 깨달음이 아마 꽤나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고해한강 놓치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노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딱 헤어지는 그 시점보다도 그 후에 점점점 감정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한 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막 점점점 뭔가 깨달으면서도 이거를 다시 되돌릴 생각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게 된다. 천천히 정리하게 된다라는 흐름이거든요. 정리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너무 이게 늦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너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건 너무 크게 깨닫겠지만 이미 나는 늦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너무 멀어졌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두 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끝나는 건가 볼게요. 자, 상대방 분은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나는 너한테 붙잡을 뭔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깜냥을 알게 되시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분 혹은 빨강님, 상대방 분 쪽에 더 확률이 높아요. 제3자가 있을 확률도 높으시네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쳤다. 물론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50% 파랑님들은 삼각관계예요. 상대방 분에게 다른 사람이 있거나 뭐 정말 뭐 기혼자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의 관계가 이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 많이 힘들었다. 근데 상대방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을까? 파랑님을 내 옆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전 카드 봤을 때 완전히 끝나지 않고
두 분이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라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파랑님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처음에 카드에서는 뭔가 두 분의 변화가 있을 것이었는데 이게 두 분의 관계가 끝나는 게 끝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이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정말 두 분의 관계가 끝이 아니다라는 의미인가? 라고 물음표를 좀 달았었는데요. 끝이 아니고 어떤 다른 시작을 위한 단계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 세 장의 카드 뽑았을 때. 그런데 이제 두 분의 관계 결론을 봤을 때는 물론 이게 장기간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두 분의 관계에서 뭔가 깨름직한 것이 있었고 정말 상처가 굉장히 깊었어요. 두 분은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 다시 뭔가 또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인연이 딱 끊기기에는 좀 어려운 인연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으로 그냥 놔두겠다라고 파랑님들 중에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 운명은 파랑님을 다시 한번 이 상대방 분에게 데려갈 확률도 높아요. 상처는 너무너무 깊었지만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참 이 감정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이 사람을 완전히 놓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화르륵 이렇게 좀 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두 분 관계가. 막 미지근한 관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말 몰아붙일 때는 진짜 몰아붙이고 두 분이 감정적으로 격하고 정말 막 진짜 좋아할 때는 뭐 진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둘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데 또 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껴있는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좀 현실적인 상황이 또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과 실망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았던 그 두 분의 그런 정점을 찍었던 그 감정이 잊혀지지 않아서 아플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뭔가 두 분이 접점이 생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다시 접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금 두 분이 껴안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각자 있으시겠죠.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좀 가져가실 확률이 높아요. 뭐 여자 문제면 여자 문제, 뭐 돈이라면 돈 문제, 그쵸?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껴안고 다시 한번 두 분의 인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더 좋은 분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분을 완전히 100% 놓고 그분과 가지 못해요. 이분을 껴안고 가실 확률이 되게 높다. 네. 파랑님이 이분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정말 다 놓기는 어려운 모습이에요.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은 이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이분이 연락을 해오실 때 거절하지 못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관계 접점이 생기고 이 운명에 정말 끊어내야 끊어낼 수 없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 한 번 더 놓여지게 되실 가망성도 높다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났다, 재회했다라고 해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팠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껴안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연락을 받고 만나고 하시겠지만 또 힘드시는 모습이시긴 하거든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놓는다고 해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기는 어렵다까지 오늘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파랑님들 리딩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노랑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지금 약간 정체되거나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랑님들이 아마 더 이상 이 관계가 앞으로 좀 미래가 없지 않나? 성장하거나 발전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노랑님들은. 어쩌면 이 사람 말고 나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나 그냥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놓아버리고 그냥 나 위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 나 좀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꽤나 많이 들어오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두 분 관계를 보면 지금 좀 싸우셨을 확률도 높고요. 어쨌든 관계가 좀 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노랑님들은 이거를 좀 오랫동안 물론 생각해 오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갈등 상황에 놓인 이 상황이 너무 감정적으로 좀 격해 있다? 좀 그 진짜 감정보다도 좀 부풀려 있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때려쳐, 나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날래, 나 위에 살래 이렇게 하는 그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지금까지 안 되겠지? 이렇게 점차, 물론 쌓여져 있으셨겠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진짜 노랑님의 진심보다도 그냥, 됐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두 분 관계는 지금 현재, 놓을까 말까라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상황이 진정된 후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금 괜찮아진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두 분 관계에서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다 나빠 보이거든요. 다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혹은 이 사람과 좀 멀어지면 다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좀 가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금 세 장의 카드에서는 노랑님들에게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 봐라 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감정적으로 안정된 후에 판단하고 그때 끝내던지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노랑님들은 물론 지금 결정을 해요. 지금 결정해서 지금 몰라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놓을 거예요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분이 없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나름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잠깐은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노랑님들에게 나쁘진 않는 결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좀 감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이걸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사장의 카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상대방 분 반응,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놓는다면 그거랑 진짜 둘이 여러분이 놓는다면 끝나는 관계인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노랑님들이 놓는다면 상대방 분, 놓는다면 상대방 분. 자, 상대방 분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너 없으면 진짜 못 사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원망하는 감정,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모습도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놓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분의 가장 큰 가망성은 읽고 씹는다. 아니면 안 읽고 싶는다. 사실 그것도 가망성이 있어요. 연락이 답이 없다. 가망성 한 50%. 노랑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거 있으니까요. 노랑님들 중에서 한 50분은 만약 100분의 노랑님이라면 50분의 그 상대방 분은 아마 연락이 없다. 내가 놓든 안 놓든 그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없다가 반이고요.
또 마지막 반은 그냥 그래 알았어 단답형 네 입니다. 네, 그 모습이에요. 매달리거나 행동을 취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뭐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마음속은 진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실 모습이신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놓는 순간 이분은 그 여러분들의 만약 지금 뭐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50%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놓는 즉시 뭐 진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에 잡혀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 이 관계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헤어지는 것이 다 실패가 아니죠. 요번에 뭐 화사 노래가 좋은 이별, 네, 굿바이가 나온 것처럼 그 이별이 단순하게 나쁘다 볼 수 없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 우아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분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좋은 이별은 아니에요. 뭔가 미련도 좀 많고 이 이별 자체가 좀 실패한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좀 찾게 된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근데 이런 많은 복잡함들 뭔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또 떠오를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느냐? 안 합니다. 네, 마음속에만 담아둡니다. 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쩌면 잘 지내는 척 하실 수도 있고요. 괜찮은 척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복잡한 것을 노랑님에게 전달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안의 일, 내 안의 문제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혼자 지내게 되실 확률도 되게 높아요. 우울감도 굉장히 많아 보이시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노랑님이 이분을 놓는 순간 뭐야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 뭐 평상시랑 똑같이 지내네? 네. 아니면 나 없어도 너무 잘 지내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한 내면으로 들어가고 땅굴을 파게 되고 어쩌면 뭐 지금까지 뭐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 걸 좀 좋아하는 타입이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그래도 그렇게 외향적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삶을 살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과 좀 떨어져 지내게 되고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스스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분은 좀 관계에 있어서 노랑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좀 멀리하게 된다. 두 분의 관계에 어떤 끊어짐으로 인해서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래도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주고받는 게 있었잖아요. 서로 좋아했던 시기도 있고 네,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분은 이렇게 엎어진 느낌이에요. 네, 물을 확 쏟아진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하시겠지만 나는 나름 내 감정을 그래도 이렇게 쌓아왔어요. 근데 그 감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쏟겨진 느낌, 쏟아진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 네, 사랑이란 뭔가, 사람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내 결론은 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보다는 아니면 혹은 뭐 노랑님한테 내가 다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정말 사람의 감정이란 건 어렵고 또 이거는 참 애매한 것이고 어렵다, 힘들다, 애매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놓는다고 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진짜 두 분이 뭐 멀어지시게 되더라도 다시 재회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연락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데 좋은 기억도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음속이 좀 복잡하고 이 관계라는 게 참 사람을 지치게 한다라는 걸 너무 이제 깨닫게 되고 하다 보니까 관계, 뭐 사랑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하며 살아야지라는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가죠. 여러분들에 대해 생각은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후폭풍을 겪나요? 라고 한다면 후폭풍은 겪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후회와 미련은 좀 많이 가지게 되실 것 같고, 근데 후회와 미련도 드러내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속 그냥 끌고 가시는 모습이세요. 놓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분의 마음속에 지워지기는 쉽지 않는 존재세요. 이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누랑님들이 이분에게 어느 정도의 뭐 마음을 좀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이분은 사실 그 마음보다 좀 더 많거나 좀 더 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카드들이 전부 다 자꾸 내색을 안 하세요. 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표현을 못해요. 회피 성향도 많이 보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말 답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이 회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또 알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이 밝은 느낌이 있고 좀 어두운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랑님들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노랑님들이 놓아서 이렇게 어두워지신 건지 아니면 원체 어두운 분이신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놓는 순간에 이분은 굉장히 어두운 정말 그 방구석에 네, 소주까지는 안 먹더라도 그래도 어두운 곳에서 정말 뭔가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한동안 여러분들을 꽤나 많이 생각하실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관계 정말 끝날 건지 상대방이 붙잡진 않으실 거예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붙잡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붙잡지 않을래. 내 감정을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좀 다짐이 있거든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정말 두 분 관계 끝나는 건가? 두 분 관계는 서로 멀어지긴 하겠는데 좀 애매한 관계로 남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으시네요. 두 분 관계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진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 그러면 관계가 되게 애매해지시겠죠? 뭐 동료 관계, 공적인 관계라고 하면 그 관계성에서 조금 애매한 관계다. 그 두 분이 완전히 그 단절되진 않는 느낌이고요. 뭔가 다른 관계성으로 좀 남아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랑님과 상대방 분의 관계가 정말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감정은 이미 뭐 정말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서로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감정이 닫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보는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인 관계로만 보거나 뭐 거래처로만 보거나 아니 뭐 친구 모임에서만 보거나 이런 형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한 단절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관계성 혹은 좀 애매한 관계성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관계가 시작되거나 그럴 확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애매해요. 이분이 이미 두 분 관계가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애매함이 아마 당분간 쭉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노랑님들이 끝난다고 이 두 관계가 끝나느냐? 끝나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을 볼 수밖에 없고, 네. 어떻게 뭐 건너서라도 우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끝남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완전한 끝은 좀 되게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네. 두 분은 또 다른 관계성으로 뭔가 계속 만남을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관계성을 좀 보이고 있다까지 오늘 노랑님들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초롱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관계를 놓는다면 상대방 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또 두 분 관계 진짜 끝나는 것인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카드 먼저 봤죠.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문 카드가 세 장이나 떴어요. 분명히 어떤 변화의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초롱님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시점에 이르렀다. 제가 전 리딩에서는 좀 기다려라, 좀 나중에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초롱님들은 사실은 지금 딱 그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정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끌고 갈 것인가 라는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면요, 상대방 분과의 그냥 단단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불꽃처럼 뭐 사랑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불꽃처럼 다투셨을 수도 있고요. 두 분은 서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도 했고 갈등도 좀 심화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두 분 관계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관계라든지 혹은 뭐 짝사랑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뭐 정말 상대방은 아니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겪을 만큼 겪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사실 카드가 가능하세요. 근데 그냥 가볍게 몇 번 봤던 사이에 나타나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분 중에 누구 한 분은 좀 빨랐어요. 너무 빨랐다. 불 같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성급했고 빨랐고 좀 과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그 사람 탓은 아니에요. 그쵸? 네, 한편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느리고 네, 내색 잘 못하는 어떤 또 다른 그 상대방 분, 네, 초롱님이 될지 상대방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속도의 차이, 표현의 차이, 뭐 연락의 빈도일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사랑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갭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명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너는 빨랐으니까 혹은 너는 뭐 해준 게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두 분은 이제는 나도 책임이 있고 너도 책임이 있고 네, 내가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너도 참 만만치 않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기고 받아들이는 시기다. 그리고 이 감정에 이미 많이 좀 부딪혔고 또 두 분이 갈등도 좀 심해졌고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뭐 몸은 같이 옆에 있더라도 마음은 좀 멀어지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놓이시긴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용서도 좀 해야 하고 또 이런 상황들을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놓아줄 건 놓아주고 이런 시기가 되었다. 네, 제가 너무 다른 거 보기 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거 먼저 볼게요. 상대방 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먼저 보고 네,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초롱님은 지금 이 딱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상대방 분 만약에 초롱님이 놓는다면 일단 상대방 분, 여러분들 두 분이 좀 갈등이 좀 심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놓아도 그냥 쉽게 그래 안녕 하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한바탕 좀 말다툼이 있거나 한바탕 뭐 너의 문제니 나의 문제니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놓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끝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분이 화가 나실 수 있을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좀 억울한 감정을 내비칠 수도 있고
쉽게 그냥 아 너가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라거나 뭐 조용히 보내주는 느낌은 아니고요. 한 번 더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바탕 좀 하실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아마 다다다다다다 얘기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혹은 뭐 다다다다 얘기 안 해도 되게 상처 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상처 주는 말을 남기실 확률도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정말 애정이 없고 정이 뚝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분께는 정말 뭔가 여러분들이 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보름달 카드가 3개 나온 것처럼 두 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말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네. 싸울 만큼 싸웠고,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만큼, 이제 초록님의 상대방 분은 이런 어떤 격한 감정이 들어오긴 하는데요. 또 이렇게 격한 감정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분이 참 다이나믹하신 게, 처음에는 막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다가도 이 자체가 본인한테는 되게 큰일이거든요. 굉장히 큰일이라서 조금 이거를 좀 진정시키고 난 후에는 좀 여러분들을 매달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다다다다다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난 후에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실 확률도 되게 높다. 네, 이분이 확 뭔가 화가 올라왔다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진정시키고 나니까 진짜 초록님이 그렇게 대한 거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지금 뭐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싸우고 갈등을 겪으면서 좀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긴 했으나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멀어지거나 놓을 마음이 이분께는 사실 크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설득도 했다가 또 날카로운 말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모습이세요. 뭔가 전달은 하시는 모습이신데 그러면서도 내적으로 진짜 이분이 마음이 되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 이 말도 해봤다가 저 말도 해봤다가 설득도 해봤다가 뭐 진짜 상처도 줬다가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을 멀어지는 것?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긴 있거든요. 이분도 알긴 알아요. 네, 알긴 알아요. 너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도 알고 있고 너가 왜 그랬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보내지도 못하고 네, 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거를 회복시킬 자신도 없고 뭐 그런 상태에서 이 복잡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제 다른 분들 리딩 보면요. 카드를 보면 대충 그분의 어떤 성향, 일관적인 어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진짜 많은, 그러니까 이별을 하면 어떨 때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어떨 때는 뭐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날 거야 하다가 또 옛날 사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겪잖아요. 딱 이분의 형태가 좀 그런 형태예요. 자, 내가 그래 가라 이제 그만 가라 놓아주마 하다가도 또 그게 안 되고 또 어떤 날에는 아, 그래 나 새로 시작할 거야 이런 마음도 사실 이분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이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너 없으면 절대 안 돼도 아니라 그래 너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뭐 나라고 새로운 인생 못 살 것 같아? 나라고 새로운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그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아니야 못 놓아 놓을 수 없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진짜 네 엉망진창 물론 그게 이분은 표현도 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정신 차려 다시 시작해 하다가도 아니야 놓을 수 없어 하면서 말은 또 못하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이분한테 한번 이렇게 파도가 휩쓸듯이 지나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 보면 상대방 분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는 아니셨던 걸로 보여요. 네, 이런 모든 감정 그러니까 이별할 때 느끼는 모든 총 감정을 이분이 다 느끼실 수 있다. 네. 어떤 날은 그래 괜찮아 이별 받아들이자 나도 새 인생 살 거야 이러다가도 그 다음 날에는 또 찌질하게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초록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어떤 날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서 자책을 하다가도 또
또 어떤 날은 초롱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너 탓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날은 또, 아, 그래, 고만고만 사는 것 같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네. 아시겠죠? 초롱님들? 네. 상대방 분이 그러시네요. 네. 그날의 감정.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놓으셔가지고 상대방 분에 대한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아마 매일매일 체크해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초롱님들과 상대방 분, 이제 관계가 끝나면, 그러니까 초롱님이 관계를 놓으면 이 관계 진짜 끝나는 관계가 될까요? 진짜 끝일까요? 여러분은 제가 카드를 좀 더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관계는 멀어지는 건 맞아요. 멀어져요. 멀어지고, 이것도 하나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관계는 일단 여러분이 놓는 동시에 멀어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뒤돌아가고 있는데, 뒤돌아가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그 멀어진 형태에서 연락이 다소 끊기기도 하는데요. 연락이 끊기면서도 서로 조금 바라보게 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서 연락을 단절했다가 차단을 했다가 풀었다, 차단을 했다 풀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초롱님이 멀리 가셔도, 뒤돌아가셔도 상대방 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뒤돌았다가, 바라보다가 다시 뒤돌았다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 여러 가지 겪으신다고. 그런 것처럼 두 분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진짜 끝난 것 같다가 또 어떨 때는 다시 서로를 좀 생각하는 느낌이 들고, 멀리서 좀 바라보는 느낌도 들고, 가장 초롱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서로 연락을 안 하는 듯 하다가 SNS 통해서 멀리서 바라볼 확률이 되게 높은 모습이거든요. 언젠가는 차단을 풀고 멀리서 바라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여지를 좀 남겨놓게 되시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 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4번 초롱님들만 조금 다른 어떤 조언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놓는 게 사실은 되게 맞는 시점이세요. 네, 놓는 게 되게 맞는 시점이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뭔가 관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놓는 게 맞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조금 이르렀고요. 네, 보름달에서 더 다른 방향은 없죠. 네, 보름달 다 찼어요. 여러분들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더 한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시 뭐 관계가 더 좋아진다든지, 두 분 관계에 좀 더 뭔가 사랑이 싹튼다든지,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는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할 만큼 다 했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인연의 총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지금 결론을 봤을 때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100에서 90 이상은 다 쓰셨다. 인연의 줄은 다 쓰셨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좀 멀어져서 서로를 바라볼 때 더 아름다운 관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가까이에서 두 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은 점이 지금은 없어요. 이미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쓰셨다. 두 분의 관계성에서는 다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더 붙잡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관계다. 그래서 완전히 끝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두 분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 멀어지는 것이 두 분 관계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모습이고요. 완전히 인연이 100% 끝난다라고는 나와 있진 않아요.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어떤 가망성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좋은 선택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을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상대방 분도 뭐 나도 딴 사람 만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네, 새로운 이분 말고요. 새로운 분과의 어떤 인연이 들어올 시점도 좀 다다랐거든요. 그래서 이분과의 인연을 끝내야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나의 또 다른 미래를 좀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가 운명이란 게 있고 인연이란 게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선택하는 몫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오로지 초롱님의 선택이시긴 하지만 운명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가 이 관계를 끝냄으로써 또 다른 인연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 현재의 인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좀 오래되는 형태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위로를 해주실 수도 있고 더 많이 위안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난 인연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까지 제가 초롱님들 리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엘렌타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영상 오랜만에 올리고 나서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큰 공백 없이 그래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네,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